벌써 슬슬 긴장감을 풀어주겠나요? 숙제를 꾸준하게 못해오고 계시네요. 어쩌시려고? 어떡하려고? 할 게 많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뭐 온라인 계약에서 바쁜 건 알아요. 본인만 바쁜가? 다른 사람은 바쁘지? 아니에요? 다 똑같이 바쁜데 누구는 숙제를 해오고 누구는 안 해오고 노력의 차이라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이제 일찍 일어나겠네? 어쩔 수 없이 학교 수업 들어야 되니까 자서 깨서 출석 체크하고 다시 자는 거 아니고 지금 2학년들은 그러고 있다는데 뭐 틀어놓기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열심히 들으세요. 지금 우리 1학년이잖아요. 그죠? 뭐든 열심히 해야 하는 1학년인데 벌써부터 유령을 피우거나 벌써부터 뺑기를 쓰면 안 되겠죠.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 생각이 틀려요. 지금 고등학교 수업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5월 5일 이후로 개학이 될 거라는 소문이 다시 돌고 있긴 한데 모르죠. 가봐야 아는 거지. 그때까지 확진자가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4월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22일인가요 오늘? 금방 지나가요. 훅 지나가요. 훅 날짜가. 원래는 진짜 뭐 이런 사건이 없이 그냥 개학을 했으면 지금쯤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했냐 못했냐를 따지고 있을 텐데 아마 5월달에 개학을 하든 5월 말에 개학을 하든지 간에 개학하고서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적응도 못하고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특히 수학은 더 할 거예요 아마. 내가 얘기했어요. 점수가 엄청나게 안 나올 거라고. 그때 가서 선생님이 한 얘기가 얘기구나 하고 놀라지 말고 응?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거의 어머님들이랑 대부분 통화를 했거든요. 어머님들 빼고는 한두 명 빼고는 다 한 것 같은데 다 했는데 뭐랄까 이렇게 요령들이 없어요. 선생님 분명히 요령을 알려줬잖아요. 학원 갔다 오면 학원 갔다 와서 공부하기 끝난 게 아니라 학원 갔다 오면 그래도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고 1시간이라도 핸드폰은 저기다 두고 일부러 엄마 보란 듯이 저기다 두고 1시간이라도 공부를 하라고 했잖아요. 학원 갔다 오면 공부한 거 아니라니까. 부모님들이 터치를 많이 안 하시는 거 갖고 신경을 나한테 많이 안 쓰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특정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할 때. 선생님은 본인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선생님이 엄마랑 친해지게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해했어요? 본인들이 선생님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안 하면 선생님이 엄마랑 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내가 엄마랑 밥 먹어야 돼. 부인들이 되게 힘들어질 텐데? 못 알아들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복서 삽시다. 복서 질문. fun거에서 안 되겠다. 나는 이거 죽어도 모르겠다. (322요) 네. 322번 볼까요? 페이지 63이에요. 322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소수 Z의 허수 부분이 양의 실수이고 Z가 만약에 A 플러스 BI라고 하죠. 근데 허수 부분이라는 건 B가 양수란 얘기죠. 이렇게. 여기가 양수. 허수 부분이 양의 실수이고 그 다음에 Z에다가 Z 켤레를 더하고 그 다음에 Z에다가 Z 켤레를 곱했더니 얘가 2가 나왔대요. 그럴 때 얘가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Z의 16제곱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Z 켤레를 결정을 한번 해볼까요? Z 켤레가 A-BI겠죠. 이렇게. 그러면
z 플러스 z 켤레는 2a가 될 것이고 k가 2예요. 이렇게. 그럼 a가 1이겠네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z와 z 켤레를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써야 되나? 아직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나요? 마이너스 b제곱에 i제곱 이렇게 써야 되나요? 네, 그래서 얘가 a제곱에 b제곱이 되죠. 이렇게. 근데 걔가 얼마라고요? 얘도 2래. 근데 얘가 1이죠? 따라서 b제곱이 1이 되고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가 1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z는 1 플러스 i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z에 16제곱을 못하면 z제곱이라도 해야 되는데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이면 뭐가 나와요? 2i가 나오죠. 그러면 z의 4제곱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z의 16제곱이면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다음.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복소수를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죠. 또 310번 볼까요? 자, x 곱하기 y가 0보다 작아요. 두 실수 x, y가 뭐라고 그랬냐면 x-y의 절대값에다가 x에서 1을 빼고 i를 했더니 얘가 3-2i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걸 만족시킬 때 x 플러스 y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절대값이 있네요. 여기. 그죠? 그러면 x가 y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곱해서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첫 번째 x가 양수야. 그럼 y가 음수겠지.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x가 음수야. 그럼 y가 양수겠지.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이해 되세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x가 양수가 y가 음수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x가 크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x-y가 양수란 얘기죠. 괜찮아요? 그럼 얘가 양수겠네. 아내가 절대값 아내가. 그럼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냥 x-y고 더하기 x-1의 i가 3-2i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같을 테니까 x-y는 3일 거고 x-1이 마이너스 2죠. 그럼 x가 일단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조건에 걸려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죠.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남았잖아요. 이제 나머지 조건 이렇게 되겠지. y가 넣고요. 그럼 여기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이렇게 마이너스 x-y 하고 그 다음에 x-1의 i가 3-2i 이렇게. 네. 그럼 네 x-y가 마이너스 3이고 x-1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은 맞죠? 넘겼으니까 음수 맞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가 2죠. 맞죠? 양수? 얘는 맞는 거죠. 뭐가 된다? x 플러스 y 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절대값은
절대값은 항상 그 안에 있는 녀석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또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숙제하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풀어보고 이 중에 내가 이걸 질문해야겠다는 걸 표시해오면 그냥 바로바로 질문을 던지면 되잖아. 찾아야 되잖아 지금.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312번. 312? 네. 뭘까요? 실수 xy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실수다라는 것도 조건이니까 헛되이 보지 말고, 자, 1 플러스 i의 네제곱의 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의 전체 제곱, 20의 플러스 yi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립할 때 x 곱하기 y가 얼마냐 라고 물었어요. 이게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해볼까요? 어떻게 되지? 계산하면 되죠. 아까 좋은데? 네.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 그러면 1 플러스 i의 4제곱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4라고요.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겠죠? 그럼 집어넣어볼까요? 저기다가 타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에다가 여기 빼기니까 더하기 2i가 20 플러스 yi가 되는 상황이죠. 자, x랑 y가 실수예요. 그럼 당연히 실수 부분끼리 같을 것이고 허수 부분끼리 같겠죠. 그럼 끝났죠? x는 마이너스 5, y는 2. 또 358. 50? 58. 358? 볼까요? 자, 두 개의 복소수가 있는데 z라는 녀석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라는 녀석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z의 n제곱이랑 오메가의 n제곱이 같다라는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nx는 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아마 시험 볼 때쯤이면 우리가 이걸 외울 텐데, 이렇게 나오는 애랑 이렇게 나오는 애를 딱 봤을 때 얘네가 뭐구나라는 게 바로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z를 제곱해요. 그럼 밑에가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아까도 계산했지만 이렇게 나와서 얘가 i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럼 z의 4제곱을 적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z의 8제곱을 해야 뭐가 되죠? 1이 된다. 여기까지만 적어놓으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오메가를 한번 해볼까요? 제곱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일단 할게요. 오메가를 제곱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메가 제곱.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오메가 맞잖아요. 해보죠. 4분의 그 다음에 위에는요, 제곱하면 뭐 나와요? 1에다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3 i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거 갖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을 했어요. 이거는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제를 곱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밑에는 4가 되고 위에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루트 3i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얘가 1이 나오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됐어요? 근데 이거 니네 배웠잖아요. 이 오메가.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는 게 좋죠. 어떻게 하냐? 2를 이쪽에다 보내요. 그래서 2에 오메가하고 1을 넘겨요. 플러스 1이 루트 3i가 됩니다. 그럼 양변을 제곱하세요. 이렇게 되죠. 4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 돼요. 얘 넘겨서 4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죠.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배웠었던 뭐야?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가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래서 세제곱하면 1이 나와요. 이렇게 찾는 것보다 이렇게 찾는 게 조금 더 낫죠. 내 눈에 보이는 애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여도 마찬가지. 되셨나요? 그럼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세제곱해서 1이 되고 8제곱 해야 1이 돼요. 그럼 뭘 하면 돼요? 3과 8에 네, 최소 공배에서 시작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답이 뭐예요? 24 48 60 아니다 72 그 다음에 96 이렇게 되겠죠. 네. 개수야? 개수 맞나요? 개수 이렇게 푸시면 돼요. 쉽지는 않죠. 근데 이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오메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이 오메가를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오늘 할지도 모르겠네. 봐서 해. 다음. 없어요? 수업 끝났으면 넘어갈까요? 2차 방정 역시. 이 지난 숙제였는데 풀었어야 되는 건데. 15번 설명해 주시면 유형 15번. 복소수해서? 네. 오케이. 좋아요. 자, 70페이지 볼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뭐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A가 음수예요. 그죠? B도 음수고 이런 상황을 줬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온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내가 예전에 이걸 되게 많이 가르쳤을 때마다 헷갈려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알아요. 뭐냐면 첫 번째 A가 그냥 보기에 양수처럼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문자 A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A라는 숫자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야. 요거는 인지가 되는데 A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A가 양수야라는 게 살짝 인지가 잘 안 돼요. 희한하게.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본 바로는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 좀 큰 녀석 중에 하나죠. 그냥 이거는 실례를 딱 보여주면 지금 좋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라고 물으면 이거죠. 원래는 정의가 좀 이따 정의를 해줄게요. 그냥 선생님 숫자로 왔어요. A가 마이너스 2예요. 음수죠. B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음수예요. 이렇게 있죠. 맞아요. 그럼 자 천천히요. 루트 A에다 루트 1을 곱할 거예요. 그럼 루트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쓰잖아요. 루트 2 I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루트 6이 되고 I 제곱이 나와서 좀 길게 쓸게요. 얘가 마이너스 루트 6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잘 대부분 이것 때문에 여기 가시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3을 곱하면 6이 나올 테니까 곱하기가 먼저잖아요. 루트는 나중이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면 되죠. 뭐라고요? 아 마이너스 루트 AB구나. 이거거든요. 근데 증명은 이러해요. 증명을 보세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마이너스 A의 I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B의 I를 곱했어.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곱한 거고 I 제곱. 왜? 지금 내가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B가 지울게요. 이렇게 되면 이 안에는 마이너스 A가 양수고 마이너스 B가 양수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양수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A를 써도 되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이게 증명인데 이렇게 쓰면 되게 뭔가 우리한테 어색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좀 쉽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만약에 필축으로 나오면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의 필축이다. 필축분 조건이다. 필축분 조건 배웠어요? 누군 이거 누군 이거 알아? 집합을 2학기 때 배우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필축분 조건이라는 말을 뺄게요. 얘와 관련된 얘기로 따지면 어떤 조건이 얘랑 똑같으냐라고 따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요? A가 음수, B가 무수여야 된다면서요, 처음에. 그죠? 근데 여기 등호 들어가요. 영역은 상관없잖아요. 영역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조건을 만족해야 이게 되는 건데 둘 다 0이어도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가 0보다 작거 나왔고 여기 0보다 작거 나왔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를 많이 푸냐면 그쵸. 62, 63, 64 같은 경우에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 거죠. 범위를 따지게 하는 문제의 형태로 많이 나와요. 나중에 유리식 계산 이렇게 따지면 그쪽에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 더 있죠. 두 번째. 진짜 많이 쓰인 녀석 중에 하나죠. 이번에는 A는 0보다 커요. 근데 B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역시 마이너스 B가 양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루트 B분의 루트 A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합쳐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얘기예요. 그럼 또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요. A는 양수래잖아요. A는 2라고 해요. B가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럼 해보죠. 루트 B분의 루트 A는 B의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3이고요. 루트 2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죠. 우리가 분모를 유리화하는 것도 있지만 분모를 실수화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모에 루트 있는 꼴 잘 못 봐요. 분모에 허수 있는 꼴도 잘 못 봐요. 근데 허수부터 처리하자고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모 문제에다가 i를 곱해요. 이렇게 되죠. 루트 3의 i의 제곱이고 루트 2의 i 이렇게 되죠. 요건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서 앞으로 갔어요. 그럼 얘네들이 합쳐지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의 i라고 딱 붙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우린 여기서 뭔가를 하나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봐요. 우리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어떻게 계산해요? 네, 이렇게 계산해요. 괜찮죠? 근데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에다가 루트 3 곱하는 건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계산해도 돼요. 이해돼요? 뭔 얘기냐면 이렇게 되잖아. 루트 2의 i에다가 루트 3이에요. 그래서 루트 6의 i인데 i가 허수단이라는 게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얘를 곱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얘네들 곱해도 상관없다고요. 여기는. 자리 바뀌어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얘라고요. 둘 다 허수일 때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가 특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도요.
보세요. 얘는 안에가 양수, 얘는 음수잖아요. 호수 단위가 들어간 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1 써요. 근데 b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이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얘가 이제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군. 이해가 되세요? 뭔 얘기인지?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굳이god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아 이렇게 곱하는 건 다 그냥 곱해도 되는구나. 둘 다 양수거나 안에 들어가는 게 두 개 중에 하나만 음수면 그냥 곱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둘 다 음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이제 좀 이따 보여줄 건데 그럼 여기도 증명이 가능하긴 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요. 루트 b 분의 루트 a는 루트 마이너스 b i 분의 루트 a가 되는 상황이죠. 이 꼴이죠. 그 다음에 i를 곱해서 루트 마이너스 b 분의 루트 a에 여기는 i 제곱이고 여기 i가 곱해진 상황. 그런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하고 루트 얘네들 합쳐되죠.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왜요? 마이너스 b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게 어색한 거예요. 마이너스 b는 무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자꾸. 불편하지. 불편한 거예요. 문자가 항상 양수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고요. 눈 뜨세요. 지금 볼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요? 끝난 거잖아요. 다 했잖아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죠. 여기에 i가 이렇게 살아있죠. 여기. 그럼 저 i가 안으로 한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분의 a에 여기 마이너스 곱해진다는 거죠. 안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해보자고요. 봐봐요. 그럼 내가 루트 3분의 루트 2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루트 3분의 2. 이건 내가 아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위에가 음수고 밑에가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 이것도 계산할 줄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가지는요. 이 두 가지는요. 특별한 케이스만 알려주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예외 없이 그냥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이게 나오면 내가 당황을 한다고요. 그 일본에 나왔을 때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일본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안 했으니까. 이것만 외웠거든. 그러니까 일본 보기에서 못 푸는 거야.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야. 선생님 얘기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그런 거 그린 거예요. 자, 해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네, 루트 3분의 루트 2에 i가 여기 따로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i 그냥 넣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안에다가 마이너스 넣어도 돼요. 그럼 밑에가 무수인 건 했으니까 둘 다 무수인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왜요? 보세요. 지워져요.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거야. 바깥으로. 얘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특이 케이스니까 보여주는 거야. 따로 둔 거야. 특이 케이스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곱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거와 관련된 거에서 얘랑 같은 얘기가 뭐냐라고 물으면 자, A는 0보다 크거나 B는 0이 안 되죠. 왜요? 분모니까요. 이렇게. 여기 분모가 들어가서 상관없으니까. 0이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을 따진다 라고 할 때 이걸 만족한다 라고 할 때 뭐 63번에는 64번처럼 만족할다 라고 할 때 그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따라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증오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조건 따지는 거. 벌써 돌려. 수업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자, 꼭 풀어보세요. 이제 뭐 359번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죠? 359번을 풀 수 있을 겁니다. 360번, 361번도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외의 문제의 성향도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는 많이 나와. 다른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루트의 x-1 곱하기 루트의 3-x가 마이너스 루트 x-1에 3-x가 됐어요.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둘이 곱했는데 부호가 바깥으로 튀어나왔죠. 그럼 둘 다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x-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3-x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상한데?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고? 말이 안 되잖아. 바꾸자. 여기를 3으로 바꾸고 여기 1로 바꿉시다. 미안해요. 답이 안 나와서. 여기를 3으로 바꾸고 여기 1로 바꿉시다. 3, 1.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 1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답이? 네, x가 1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답이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나중에 저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거기 364번이 그렇잖아요. 363번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또 언제든지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지. 선생님이 벌써 2차 함수는 그냥 깡글 다시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2차 함수는 0.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푼 거에 혹시 질문 있나요? 어디서든 자기가 푼 거에서 질문하셔도 돼요. 보아하니 질문은 문제를 많이 안 푼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하면 망해요. 1학년 때 이렇게 공부하면 망해요. 장담할게요. 선생님이 하라는 거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몇 명만 조금 하려는 척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안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망해요. 난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망하게끔 선생님 주지 않을 거예요. 줄 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없어요, 질문? 끝나셨나요? 질문? 문제를 많이 안 풀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 그만 가져와 라고 할 때까지 모든 프린트는 다 갖고 오세요. 선생님이 복소수랑 뒤에 부분을 줬잖아요. 그럼 뒤에 부분도 우리 뒤에 부분을 하고 다시 또 다음 시간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소수도 계속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계속 숙제를 하라는 얘기죠. 내가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숙제를 안 하시면 선생님도 다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계속 부를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이 될 때마다 학원에 오라고 할 겁니다. 내가 수업을 하고 있든 말든 간에. 그 지경까지 안 가려면 숙제를 하세요. 그리고 오다부터 내가 다 확인했거든요. 선생님의 라벨지가 사라져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누가 가져갔지? 라벨 일단 붙여서 주던가 아니면 일단 딴 걸 붙여서 파일을 줄 건데 몇몇은 너무 잘했고요. 몇몇은 너무 개판이에요. 내가 웬만하면 1학년한테 개판이란 말 안 쓰는데 개판이에요. 이럴 거면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아마 본인이 선생님 적어놓고 보면 알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풀어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나 이렇게 안 풀어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예요? 아마 2학년이 이렇게 선생님이 찢었을 거예요. 1학년이니까 처음이니까. 2학년들은 절대 이렇게 안 내요. 나한테 혼나는 거 알기 때문에. 정신 차리세요. 오답무슨 누가 이렇게 내요? 풀 수 있는데 왜 안 풀어서 냅니까? 문제만 적어서 낸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깨끗하게. 선생님은 잘한 사람한테 꼭 잘했다고 표시해놨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본인이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따 줄게요. 그리고 오늘 오답노트 한 거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타임에 잠깐씩 상담을 할 거예요. 개별적으로요. 시간이 되는 한. 이거는 좀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숙제도 그렇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질문 없나요? 됐어요? 없어요?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하세요. 잠깐 쉬었다가 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랩을 끊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나가죠. 2차 함수를 좀 할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그 다음에 유형별로 문제를 좀 풀게요. 그럽시다. 함수를 싫어하는 건 선생님도 알아요. 수학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함수 때문인데. 그래서
함수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할까요? 함수에 대한 얘기도. 일단은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요.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함수 얘기가 나오겠지. 2차 함수. 보통 우리가 함수를 처음 배우는 게 중학교 때일 텐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함수를 제일 먼저 접한 녀석이 얘예요. 2차 함수라는 녀석이에요. 근데 싫죠. 함수도 싫은데 싫어요. 2차 함수는 더 싫죠. 근데 미안하지만 고등학교 모든 수학의 밑바닥에 저 녀석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모든 문제들이 다 대부분. 그냥 기본적으로 2차 함수를 바닥에 깔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예습을 좀 한다, 선행을 한다고 할 때 나중에 수투를 배울 때 얘를 못하면 이거는 그냥 못한다고 보셔도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수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2차 함수는 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함수 자체가 돼야 된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2차 함수는 그냥 깍두기예요. 3, 4차 함수를 할 거기 때문에 2차 함수는 그냥 되게 그냥 평범한 녀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지만 항상 잘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못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는 y는 fx라는 걸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첫 글자를 따는 건데 함수라는 건 어떤 되게 많은 연산들 중에 하나예요. 함수가 무슨 연산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수학은 진짜 큰 연산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연산인데 조건이 달려있죠. 무슨 조건이요? 정형이라는 x와 공형이라는 y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대응이에요. 대응 중에 어떤 조건? 여기 정의역에 있는 어떤 한 원소가 공역에 있는 한 원소를 선택한다라는, 한 원소가 딱 한 개씩만 선택한다라는 그 대응을 만족하게 되면 펑션이라고 얘기해서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자고요. 필요할 때. 근데 여기가 무슨 식이냐에 따라서 이미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1차식 1차 함수, 여기가 다항식 다항 함수, 여기가 분수식이면 분수 함수. 나중에 여기 지수식, 로그식 이런 거 나와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식이 들어가면 삼각 함수. 이렇게 삼각비가 들어가. 이름이 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니네가 알고 있는 1차와 2차 함수만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죽어도 안 돼요.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큰일인 거죠. 그 중에 정말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되게 제일 쉬운 게 얘예요. 2차.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죠.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적습니다. 대신 이제 a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a의 부호에 따라서 뭐다? 모양이 위로 볼록할 거냐 아래로 볼록할 거냐 2차의 2인 거죠. 근데 이 녀석의 제일 토대가 되는 녀석은 이거죠. y는 ax죠. 이 녀석이죠. 첫 번째. 그래서 뭐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a가 양수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뭐 y는 x제곱을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음수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거 모르지 않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래서 뭐다? 대치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근데 다 정리한 다음에 할게요. 어차피 한 번 하면 이제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지금 너무 다 알아서 지겨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알고 있으면 뭐 난 저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기가 몰랐던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넘어갈 때 선생님 여기 설명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설명한 겁니다. 됐죠?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 얘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요. 평행이동이라는 것도 배우긴 했어요?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것도 2학기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행이동이라는 걸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래프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y는 a의 x제곱이라는 얘기인데 얘를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n만큼 여기가 m인 거죠. 이렇게. 여기가 0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일로 옮겨졌어요.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모든 저 위에 있는 점들이 n만큼 이렇게 옆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점들 이렇게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점을 다 옮긴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y는 a의 x-m의 제곱이 들어가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0넣으니까 0이었는데 m 넣어야 0이 되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우리가 평행이동을 확실하게 배운 게 아니라서. 그죠? 0 되니까 0이었는데 m 넣으니까 0이네. m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설명은 한꺼번에 할게요. 세 번째. 그 다음에 y축으로,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m만큼 평행이동을 해요. 저기서요.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2번이랑 3번 뒤가 섞을 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원래 지금 양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y는 ax제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y는 ax제곱이라는 게 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요. 여기가 0이었는데 여기가 n이 됐어. 이렇게 위로 5만큼 올린 거예요. 올렸어. 근데 이렇게 다 n만큼 다 올린 거죠. 이런 식으로. n만큼 다 올렸다고. 이렇게 위로 올렸다고. 그럼 식이 뭐가 된다고요? 네, 이게 된다고요. y는 a의 x제곱하고 플러스 n만큼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다 알고 있는 얘기겠죠? 설마? 그죠? 그래서 네 번째. 2번과 3번을 섞어요. 그래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치면 식이 이렇게 되죠. y는 그래 x축으로 y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움직이고 m이 밑으로 내려갔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m이겠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여기가 n이겠죠? 지금 n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게 우리가 쓰려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자리 바꿈이에요. 자리를 이렇게 샥샥샥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A에 따라서 얘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A가 이제 크냐 작냐에 따라서 여기 좁을 거냐 넓을 거냐도 결정이 되고, 그죠? 모양이 결정이 되면 옮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함수를 처음 배울 때 우리가 뭘 많이 하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정형. 즉 x값에 들어가는 애들이 뭐냐? 라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 가끔 고2들도 정형이랑 공형이랑 치역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 몰라요. 함수를 잘 몰라서. 그냥 여태껏 배워왔었던 대로 그냥 주구장창 외부 주구장창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정형은 뭐예요? 그냥 실수 전체는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치역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치역은 뭐죠? 선택된 아이들의 집단이에요. 정형이 실수 전체여도 그 중에 선택받은 아이들만 모여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y값 중에 선택받은 아이들이면 밑으로는 없어요. 다 위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쓰죠.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이렇게 쓰죠.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2차 함수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줄 수 있어요. 꼭지점이 어디야? 라는 거죠. 지금 얘는 얘를 얘기한 거예요.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꼭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에요. 여기 0,8. 그리고 이 꼭지점 안에 나중에 요런 것들이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 꼭지점이랑 같이 외울 녀석이 뭐냐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 뭐예요? 얘죠. 데칼코바니 접으면 똑같아요. 왜?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a를 넣나? 마이너스 k를 넣나? 여기다가 k를 넣나? 그 값은 k의 제곱으로 같을 테니까요. 되세요? 제곱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걸 y축이라고 하는데 y축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쓰겠죠. x는 0이다. 자, 이 녀석은 이게 다르죠. 이 녀석의 치역은 y와 y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에서 이 녀석이 대칭축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0이라는 녀석이 치역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여기 꼭지점이 뭐예요? m,0이에요. 그쵸? 맞아요? 네. 여기에 꼭지점이 m,0이에요. 그럼 여기 대칭축은 뭐예요?
x축으로 n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x는 0이었다가 여기에 대칭축은 x는 n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여기 0이 다시 여기에 치역으로 움직이게 돼서 뭐라고 해요? 그렇죠. y가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솔직히 꼭지점만 다 알고 a만 알면 식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하면서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싹 다 배우고 나서 얘네 아마 처음 이거 배웠을 때 그랬을 거예요. 중학교 때도 한 건데 별로 어렵진 않은데?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의 수준 차이가 뭐냐면 일단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학교 3학년 때도 유수분 했죠. 고생고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가 다르던가요? 깊이가 달라요. 중학교 때 건 그냥 이게 고생고식이야? 이게 유수분해야? 이 정도예요. 그거 외웠어야 됐어요. 이거 외우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나한테 생겨버린 거죠. 이차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땐 그냥 이차함수구나, 이차함수가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는.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내가 이 이차함수를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저게 이차함수네가 아니라 가져다가 내가 막 바꾸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보시죠. 여기 안 쓸게요. 치역이 뭐예요? 치역이 뭐예요? y와 y는 뭐보다 n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대칭축은 뭐예요? x는 0이에요. 그죠? 그럼 꼭지점이 뭐예요? 꼭지점이 0,1이죠. 맞죠? 0이죠? n이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래프를 안 주고 성질을 주잖아요. 치역이 이거야. 아니 꼭지점이 이거야. A가 양수야. 그럼 식이 바로 나와야 되고 내 머릿속에 그래프가 딱딱딱딱 그려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를 진짜 많이 그리면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그냥 식 딱 보잖아요. 2차에서 끝내지 말고 나중에 3, 4차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딱 식 보잖아. 이게 모양이 이거구나. 어디 지나가겠냐 하고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 정도까지 가져야 돼요. 그것도 신기는 아니에요. 그 정도가 신기는 아니에요. 그냥 능력자 정도? 네. 대부분의 고위고3의 문제 잘 푸는 애들은 다 그게 됩니다, 지금. 근데 그게 안 되면 버벅이는 거죠. 내가 그려봐야 되고. 그게 될 때까지 미친듯이 그려야 되는 게 2차 함수예요. 나중에 최대 최소를 할 때 이 그래프가 내 머릿속에서 그냥 딱 떠올라서 그 최대값과 최소값이 그냥 바로 그려진다고요. 우리가 테스트 푼 문제 그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그냥 딱 그려지고 최대가 최소가 딱딱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다 여기. 결론은 뭘까요? 그래프를 많이 안 그린 거예요. 그리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보시죠? 결론은 여기 이거잖아요. 여기 꼭지점 뭐죠? 이거잖아요. n, 그죠? 대칭축 뭐라고요? x는 n. 치역? 이거보다 커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치역이랑 그 다음에 대칭축, 치역, 그 꼭지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싹 다 맞물려서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고. 이래서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이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줄까요? 배웠잖아요? 대칭축이라는 거 선생님이 보여주고 대칭축이 뭐라고요? 전부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모의고사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냥 들어만 보세요. 나중에 할 거니까. 아마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2차 함수가 있어요. fx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얘가 이걸 만족한대요. 이걸 만족한대요. 네, 이걸 만족한대요.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것 같아요? 문제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만족한대요. 혹시 이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칭형 식이라고 해요. 함수의 성질을 가지는 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한 3개 정도, 4개 정도가 있어요. 무함수, 기함수라는 게 있고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 주기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래도 아직 안 배웠어요. 하지만 대칭형은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녀석입니다. 왜? 2차 함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그냥 하나 그냥 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2에서 어떤 값을 뺀 거랑 2에서 어떤 값을 더한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2잖아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답을 하나 보여줄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대칭이고 x는 이게 대칭이고 이렇게 그려져요. 왜? 가요? 내가 여기서 k만큼을 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2-k죠. 여기다 k만큼을 더해요. 이렇게 여기가 2 플러스 k죠. k의 값이랑 k의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벌어질 때마다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왜요? 2에서 얼마를 빼나 2에서 얼마를 더하나 그 함수값은 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무슨 얘기라고요? 아, 이 얘기는 fx가 x는 2라는 직선의 대칭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2차 함수래잖아요.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fx를 이렇게 잡아야겠다. ax-2의 제곱 플러스 b 형태로 잡자.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 시작이 이렇게 돼요. 2차 함수인데. 대칭형이라는 성질을 알아야 이걸 풀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질 거라고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4학년 때 가면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냥 대충 우리가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프의 성질, 그 다음에 그 모양, 꼭지점이 나타내는 거, 시험이 표현하는 것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중학교 때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깊이 단계가 아예 다르다고요. 아니 또 본인들이 인수분해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깊이 있는 인수분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멘붕이 와요. 선생님도 가끔 너 되게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깊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거. 중학교 때 거 지워버리세요. 다 다시 담아내도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2차 함수는 그래프 연습을 안 하면 망합니다. 장담할게요. 진짜로. 됐죠? 그리고 이 2차 함수에서 이제 2차 함수와 거기 보면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죠. 근데 이걸 또 좀 더 큰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선생님 얘기가 뭔 얘기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형태의 문제들을 보게 되냐면 고의고사한다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어차피 나 이거 들을 거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 거예요. 저는 방정식을 풀 거예요. 방정식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방정식이 뭐라 그랬니? x값에 따라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에요. 참이되는 x값을 찾는 게 근을 찾는 거예요.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럼 계속 얘기해요. 개념이 뭔지 알고 풀어야 된다고.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을 줬어요. 우리한테. 못 풀어요. 근데 뭘 물어봤냐면 이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를 물었어요. 실근의 개수를 물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은 뭘 했을 것 같아요? 판별식을 했겠죠. 판별식을 왜 했어요? 그쵸? 근해 공식이라는 그 공식 내에서 걔가 있냐 없냐, 걔가 양수냐 음수냐, 걔가 0이냐에 따라서 근이 결정이 되니까요. 나머지는 허근이 나올 테니까요. 졸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견뎌보세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3차 가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못 풀어요. 심지어 진짜로 근을 구할 수 없는 형태의 인수분해 문제가 나와서 실근을 구하라는 게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보통 이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y는 fx와 y는 0, 즉 x축에 고점의 개수로 결정을 짓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거꾸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 걔랑 x축의 교점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걔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왜? x축이라는 게 y는 0이니까 얘네들이 만나려면 연립을 하는 거예요. 둘이 만나는 게 y가 같네. y에다 0을 넣어. 그걸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이 타이틀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그 얘기라고요. 만약에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실근의 개수 또는 실근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을 fx라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로 만들어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면 실근은 두 개일 거다 라는 거고 그 만난 점이 알파랑 베타면 여기에 실근은 알파랑 베타일 거다
라는 걸 서로 호환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곱셈공식하고 인수분해했어. 인수분해로 방정식을 풀었지? 방정식을 푼 거 갖다가 함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함수를 하다가 다시 뒤집어서 이 함수로 방정식을 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방정식 그것도 있었잖아요. 방정식으로 인수분해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리턴 패턴을 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 과정을 이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못 보고 내가 개별을 풀다가는 나중에 뒤통수를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다 나는.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공부를 한 거네? 이렇게. 그 뒤통수를 맞았다는 건 사실 알면 다행인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학년 3학년에서 2차 함수랑 2차 방부등식에서 계속 깨져요. 다다다다다 맞아요.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저 1학년 때 공부를 안 해서 방정식이랑 함수랑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부등식 못 풀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 가면 되게 많이 늦어요. 진짜 많이 늦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많이 풀고 가셔야 돼요. 방정식도 미친듯이 풀어야 되고 부등식도 미친듯이 풀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면서 그냥 풀지 말고. 우리 공장이 아니잖아요.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야. 똑같은 걸 주지 않아요. 다른 거 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연구소가 돼야 되지 공장이 되면 안 돼요. 똑같은 거 나오지 않는다고요. 똑같은 거 아니면 저 못 만드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 이 얘기. 여기 나와 있는 얘기. 2차 방정식과 함수가.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뭘로 풀었어요?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풀었어요. 아, 나 이거 그래프 안 그려도 방정식으로 바꿔서 여기 시그널 개수로 얘네들이 몇 점에서 만나는지 알 것 같아. 라고 푸는 거라고요. 첫 번째 유형이 그거예요. 그래서 푸는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왜 나한테 이걸 물어보지? 라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2차 함수를 한 겁니다. 뒤에 넘어가서 보면 2차 함수와 함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그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면 되고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뭐죠? 시그널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x축 교점의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여기 알파. 요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럼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뭘 써요? 2차 함수로 가서, 2차 방정식으로 가서 뭘 써요? 근각에서 관계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내의 모든 문제를 함수에다 가져놓고 말만 바꿔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그러니까 뭐야? 내가 2차 방정식에서 미친듯이 풀었어. 근데 이걸 2차 함수로 설명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내가 아는 문제를 못 풀게 된 거야. 대부분 다 그래요. 두 가지 문제인 거죠. 2차 방정식을 못 풀어서 이걸 못 풀든가 2차 방정식을 풀 줄 아는데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풀든가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얘기를 안다는 거. 그리고 이 단원의 목표가 이거예요. 얘네들의 관계를 안다. 예. 그걸 하려고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번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문제 풀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뭐냐면 얘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얘가 나한테 이걸 왜 물어볼까?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5로 가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의 실근이 요 얘기인 거죠. 계속 똑같은 얘기 갖다가 상황만 다르게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면 선생님 지금 그 다음에 유형 6 그래프를 사용한 f의 a 플러스 b는 0의 실근해야 이것도 이거 풀었거든요.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형 7 마찬가지죠.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난다.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놓고 자, 보세요. 내가 여기 fx는 0의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이 전 단계가 원래 뭐냐면 더 큰 그림이 이거예요. fx랑 gx의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원래는 이게 더 커요. 그림은 쟤보다. 얘가 원래 진짜니까요. 그러니까 저기에 gx가 0인 것 뿐이야. gx가 0이니까 x축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원래는 이 얘기예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gx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 맞다. 라는 거죠. 이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잖아. 2차 함수에다가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교점이 몇 개 있냐 이렇게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놓고 풀죠? 봐봐요. 얘가 fx면 y는 fx면 얘를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이 중에 하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죠.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얘네 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시계변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같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요. ax 제곱에다가 b-m에 x 플러스 c-n은 여기다가는 2차 방정식이 되면서 이거의 판별식을 결정을 하면 이거의 식이 몇 개인지 결정을 하면 얘네들의 교점이 결정이 되는 거죠. 같은 얘기로 저기는 거랑 이거랑 이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고. 문제 유형별로 방법을 외우지 말고 이게 왜 내가 이렇게 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2학년 때 개고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얘네가 뭐 만나냐 접하냐 만나지 않냐 이런 것들을 묻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질문합니다. 그걸 이따가 한 번씩 다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기 시킬 거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함수를 이따 해줄게요. 그거는 졸리니까 지금 할까? 이따 졸리겠죠? 이따 할게요. 졸릴 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함수의 종류는 한번 해야지.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2학년들도 하니까 다 까먹었구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차 함수 ax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뭐예요? 네. 이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앞단원의 최종 목적지는 얘예요. 2차 함수의 최소치수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이 2차 함수가 나중에 뭐 선생님 3, 4차 함수 배운다면 왜 배워요? 라고 물어보는데 나중에 모든 문제의 마지막에 끝에 항상 저 녀석이 나와요. 2차 함수가 나와요. 최소치수를 구하라고. 그리고 다른 함수의 2차 함수가 계속 합성이 돼요. 같이 섞여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럼 머리가 완전 깨져요. 죽어요. 겁나 어려워요. 뒤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야. 이건 뭐 다 알잖아요. 선생님이 이번 테스트 때 가장 놀랐던 게 이거예요. 왜 이걸 못 풀었을까? 아니면 이 문제 거의 다 못 풀었잖아요. 자, 이렇게 A가 양수예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그럼 여기가 최소죠. 최대는 없죠. 그 다음에 A가 무수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최대예요. 꼭지점. 최소는 없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예요. 두 번째, 범위가 주어져야 돼요.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요. 그죠? 맞죠? 근데 이제 저 녀석을 우리가 fx를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서 x-m의 완전제곱식 플러스 n 형태로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만들었어요. 만들어놨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자, 일단 요거예요. 이렇게 1번 m이 여기야. 여기가 m,n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첫 번째 뭐야? 베타가 m보다 작아요.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죠? 여기 자르죠. 이렇게. 여기가 알파일 때 여기가 베타일 때. 그래서 이렇게 짜주면 f 알파가 뭐예요? 최대. f 베타가 뭐예요? 최소. 네.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면 숫자로 주면 잘 풀어요. 근데 여기가 문자면 본인들이 이걸 못 풀어요. 그게 문제예요. 숫자는 누가 못 풀어요? 계산성 다 풀지. 여기서 못 풀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못 푸는데 속으로 연습을 해야죠. 진짜 미안한데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이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아요. 선생님 가끔 해줘요. 너네 모르지 하는 해주는데 쪽팔린 거예요. 쪽팔려서 그때 물어보지도 못해요. 선생님 저 2차 함수 최대 최소 못 풀어요. 다 낮춰다봐요. 다
다 나 쳐다봐요. 아니면 속으로 비웃을 거예요. 뭐야, 쟤 이것도 못 풀어? 뭐야, 저걸 왜 질문하고 있어? 신경 안 쓰는 애도 많긴 하지만 쪽팔려서 못 물어볼 거예요. 뛰고 가서 일하는데 진짜 쪽팔리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냥 다 푸는 문제예요. 내가 지금 그래프 못 그리고 2차원대 실체에서 못하면 그때 가서 핏발을 받는다고요. 상처받아서 공부하겠어요? 못해요. 두 번째,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커지죠? 여기가 m,n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해요? 그냥 아예 집어넣을게요. 안에다가 이 사이에 m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할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는 n이 확실해요. 최대는 f 알파와 f 베타 중에 큰 거겠죠.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을 때 뭐가 더 컸죠? x에서 멀리 떨어지네. 멀리 떨어지는 애가 더 컸죠. 만약에 여기 2야, 여기 1이고 3이야. 그럼 똑같겠죠? 여기 2야, 1하고 4야. 그럼 얘가 크겠죠. 이런 식으로. 뒤집어진 반대인 거 알죠? 그건 내가 안 할게요. 아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잘 모르겠다고요. 알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숫자 주면 다 해요, 여기. 근데 문자를 좀 못 푼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왜? 그렇게 달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계속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문자에 자기가 뭘 이렇게 져요. 문자가 들어가면 쫄아요, 일단. 내가 바보가 돼. 아, 난 문자. 왜 그러냐면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캐릭터랑 싸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쟤랑 싸워서 이긴지 모르는지는 싸워봐야 알아요. 그냥 딱 보기에 겁나 무서워 보인다고 모르는 거죠. 싸워서 내가 이길 수도 있어요. 싸워봐야 알지. 싸워서 지면 뭐요? 아, 내가 저보다 안 되니까 레버하고 다시 오자라고 생각하고 싸우면 되지. 쫄아가지고 미안, 난 너랑 못 싸워. 아니야. 잔챙이들한테 싸우면 돼. 무슨 레버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대빠망이랑 싸워야 되는데 끝판왕이랑 싸운 적도 없는 애랑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 세 번째.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번에 여기가 m,n이에요. 그림 안 해도 되죠?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 지금 뭘 나누고 있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돼요.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예요. 최소고 최대겠죠. 뒤집어진 반대고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본인들이 다 중학교 3학년 수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서 나 수상 배웠는데 쟤네 잘하는 반이라고 왜 나랑 차이가 나지? 쟤네는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하나? 그게 아니고요. 걔네는 그 활성화를 많이 시킬 문제 그렇게 많이 푼 거고 문제를 안 푼 거예요. 쟤네가 머리 좋다고요? 아니요. 노력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성의와 노력의 차이예요. 뭐 그 중에 특별하게 대결 좋은 애들은 있어요. 진짜 뭐 성격이 특성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그거 공부하면 나중에 망하거든요. 선생님 한두 명 본 게 아니거든요. 노력파가 무조건 이길 수하면. 뭐 이과생이냐 뭐 문과생이냐 이런 거 있는데 성향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뭐 노력해서 지진 않아요. 선생님은 그 결과물을 엄청나게 많이 봤으니까.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타고나는 것도 있긴 한데 정말 소수예요. 정말 소수. 옛날에 그렇게 막 다들 찾던 그놈의 수학 문제. 요새는 수학 문제 다 하잖아요. 수학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진짜 많아요. 등록된 애들만 겁나 많아요. 수학 문제 아니에요. 그거. 선생님 딱 한 번 만나본 적 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대학, 고등학교 3학년 수학 전부 다 뗐어요. 걔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걔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애들은. 영재들은. 잘못하면 큰일 나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들한테. 너 영재니까 이거 풀어야지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부담감을 주면서 키우면 안 됩니다. 뭐 니네랑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 얘기인데 진짜 그래요. 잘못 큽니다. 자, 그래서 최대최소에 대한 부분. 공통 부분이 2차원의 최대최소. 제한된 범위의 2차원의 최대최소. 최대최소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는 어디 나오냐면 유형 24죠. 뭐예요? 활용 문제. 그래요. 선생님 저 이제 활용, 2차원의 최대최소 잘 풀어요. 근데 활용 문제는 못 풀어요. 내가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였죠? 기억나세요? 혼자 스스로 꼭 풀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식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완성을 해서 내가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차 함수는 절대, 아니 활용 문제는 절대 내가 잘 풀 수 없습니다.
진짜 부탁인데 이걸 고1 때 탈피하고 올라가세요. 그럼 고2가 편할 거예요. 고2 때 문제가 다 수두룩 다 활용이에요. 지금도 활용이긴 하죠. 진짜 미안한데 1학년 때 탈피하고 가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풀려보면 알아요. 풀어놓은 거 보면 니네 여기 안 풀 거잖아요. 좀 활용 문제 좀 풀어요. 안 풀 거잖아요. 못 푸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올 거잖아요. 뭘 안 할 거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뭐든 하셔야 된다. 활용 문제. 식을 만들든 뭐 깨지든 막 식이 내가 틀려가지고 못 풀든 상관없어요.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라면서 내가 분명히. 그리고 틀리면 다시 보고. 안 되면 선생님 힌트는 줄게요. 진짜 안 되면 내가 풀어주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 노력하는 게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안 됩니다. 그래 내가 풀어줄게. 고마워 선생님 식 받고 그냥 풀고 이러면 자기는 식 만드는 연습을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럼 활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나쁜 기능한 거고. 버릇의 잘못들이 있는 거죠. 분위기 아시겠죠? 왜 이렇게 좋아? 함수는 역시 지루한가요? 함수는 역시나 지루한가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따 문제 풀릴 때 상담을 좀 하게. 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죠.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함수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 함수의 종류 배웠지? 1대1 함수 배웠어요? 항등함수 안 배웠어요? 그럼 지금 배우세요. 괜찮아요. 알고 있어요.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함수는 내가 솔직히 물어볼게. 함수가 뭔 것 같아요? 모르겠죠. 함수는 뭔지 몰라요. 그 예전에 초등학교 때 혹시 얘네도 이런 거 배웠니? 이렇게 이런 공장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본 적 있니? 문제집에서 이렇게 이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 빼기 3을 해요. 이렇게 써요. 연산이 있어. 그럼 여기다 내가 뭘 넣어? 이렇게 x를 넣어. 여기가 y가 나오고 이런 거 본 적 있죠? 비슷한 거. 기억에 있는 거 보니까 좀 공부 좀 했네. 그죠?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이게 함수예요. 공장이야. 찍어내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함수라는 거예요. x에다 뭘 집어넣잖아요. 그럼 고지기 또 하는 대로 하면 돼.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돼. 이게 이거예요. fx가 이거잖아요. 뭐예요? x를 넣어요. 그럼 거기다 2배하고 3 빼래요. 내가 1을 넣었어요. 그럼 2가 되고 3 빼니까 마이너스 1 툭 튀어나오잖아요. 공장이에요. 뭘 하나 툭, 뭐 하나 툭 떨어져요. 선생님 자판기라고 해요. 버튼이 있는데 내가 그 숫자를 1을 눌렀어. 그럼 마이너스 1 툭 떨어져요. 그런 거예요. 이게 공장이거든요. 계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함수는 뭐가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의 틀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무슨 모양이야? 얘가 어떤 과정인데 2배하고 3 뺀다라는 이 과정이 어떤 모양이고 얘가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내주고 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건데가 중요한 거라고요. 뭔가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진짜 어떻게 고지급대로 보면 그냥 되게 단순한 녀석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애가 없어요. 그냥 뭐 넣으면 똑 떨어지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건 문자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 선생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문자는 크게 미지수랑 원래는 더 있어요.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지수는 뭐예요? 모르는 숫자예요. 구해야 돼. 미지의 숫자. 몰라 나 이거. 구해야 돼. 어디서 써요? 방정식에서 써요. 그 수를 찾아야 돼요. 걔가 뭐야? 얼만데.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숫자예요. 계속 바뀌어요. 바뀌고 바뀔 거예요. x에다 계속 딴 걸 넣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함수에 있어요. 근데 변수는 혼자 공식이지 않아요. 쌍이 항상 이루어져요.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 그럼 얘네들이 무슨 관계야? 이게 함수라고 해요. x가 바뀌면 그에 따라 y가 바뀌어. 그럼 얘네들이 무슨 관계야? 이게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집합 되게 어렵게 쓸까요? 진짜 정의? 집합 x, y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예요. x의 집합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각 x가 y의 원소 y에 꼭 한 개씩만 대응하는 걸 우리는 x에서 y로 가는 펑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겁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답 x라는 건 모든 x를 다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버리는 게 없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꼭 한 개씩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때 중학생한테 함수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고 고등학생한테 함수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면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정말 유치해요.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네. 들어본 사람 있을걸요? 이거 하면? 한 번도 안 들어봤니? 어떤 선생님들을 만났겠네. 자, 이런 모양은 많이 보셨죠?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잠을 좀 깨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사는 시대에, 왕국이 있는 시대에 어떤 단체에서 세상의 모든 왕자들과 세상의 모든 공주들을 만나서 결혼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각국의 왕자와 공주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모이세요. 미팅이 있습니다. 이렇게 쪽지를 보내요. 그럼 오고 싶은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왕자들을 쭉 집어넣었어요. 명단, 온 애들만. 그래서 뭐 A, B, C 아니다. 여기는 번호를 준 거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뭐 5명이 왔어요. 5명이 왔대요. 이렇게. 그리고 공주들은 왕자들은 여기로. 공주들은 여기로. 그래서 여기는 뭐 A, B, C, D 이렇게 4명이 왔나 봐요. 아무튼 이랬대요. 근데 이 모임에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오시는 왕자분들은 첫날은 무조건 왕자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왕자들. 여기 이제 공주들이 쫙 서 있고 왕자들이 쫙 서 있으면 무조건 한 명만 선택을 하는 거죠. 생각해봐요. 와서 와 나는 A도 마음에 들어. C도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 난리 나겠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한 명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한 명도 선택을 안 하는 건 안 돼요. 무조건 왔으면 선택은 하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세요. X의 각 왕자들이 Y에 있는 공주들은 꼭 한 명씩만 선택을 한다. 이게 함수예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럼 왕자들이 만약 공주들이 적게 왔으면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가 예쁜가 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맞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함수니까. 이렇게만 안 하면 된다. 안 그러고 집에 가는 건 이것만 빼고 다 듣는 그럼 함수예요. 이제 아셨죠? 함수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왕자들은 정의롭다고 해서 여기가 정의역이고요. 그냥 공주들의 모임에서 공의역이고요. 그리고 선택된 애들만 따로 모으면 선택 못 받은 애들이 치치거리고 돌아간다고 해서 얘네가 치역이 되잖아요. 이렇게 외웠어요, 중학교 때. 그럼 절대 공역과 정의역과 치역을 안 까먹어요.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치역의 정의는 이겁니다. 까먹지 마세요. 치역의 정의는 이겁니다. 모든 정의역에 있는 X들이 선택한 아이들.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이게 정의, 이게 치역이에요. 그래서 공역은, 치역은 항상 정의역보다 부분 집합이다. 집합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내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모임이 있던 날입니다. 첫 번째, 함수의 정의. 두 번째. 왕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까, 두 번째 모임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왕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골랐는데 너도 고르면 마음이 나면 불편해. 내가 고르는 거 고르지 마.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5명이 왔어요. 다행히 이날은 여자들이 많이 왔고, 공주들이 많이 왔어요. 다행히도. 많이 왔다고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 순서를 튼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럼 1번은 되게 좋겠죠.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여자 아무나 골라도 돼요. 그래서 얘가 얘를 선택했어요. 아, 비가 마음에 드네. 그러면 2는 약속을 했잖아요. 1번이 고르는 걸 절대 안 고르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럼 어떻게 돼요? 쟤 빼고 골라야 돼요. 그래. B번이 이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쁜 애 고르자. 그럼 3번도 1하고 2가 고르네? 안 고르고 딴 애를 고르겠죠. 맞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X 만들기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1대1 함수. 처음 배워요? 진짜로요? 배우는 사람 있을걸요? 아,
처음 배워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난 이거 왜 배웠다고 생각하지?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정의가 이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x1이랑 x1, x2가 정의역의 원소일 때 x1이랑 x2가 다르면 걔네가 고른 애들도 다르다는 거죠. 되세요? 뭔 얘기죠?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녀석은 1대1 대응이거든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 1대1 대응은 이겁니다. 여기 인원수와 여기 인원수가 딱 맞아요. 하필이면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이렇게 x가 1, 2, 3, 4 y가 a, b, c, d, e 그러니까 f랑 g가 간 거야 집에.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한 거야. 얘는 가벽을 하고 온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딱 인원수 맞게 5명이랑 5명이랑 완벽하게 커플이 되는 거죠. 근데 커플이 되는 건 아니야 아직. 왜냐면 여자들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막 여자들이 더 많은데 지금 여자들이 불리하잖아요. 왜 준이가 선택해? 막 좀 이따 나와요 뒤에 가면. 아무튼 그럼 이거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무슨 조건이 추가되냐면 이 조건에다가 추가로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예요?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라는 게 이 조건이 포함되면 1대1 대응입니다. 이게 돼야 뭐가 되죠? 역함수가 만들어지죠. 이거 안 배웠어요? 안 배웠나요? 그럼 나중에 배우면 돼요. 그냥 들어보세요.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이게 1대1 함수고요.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저걸 안 들어봤다고? 저렇게 사면 돼? 니네가 서울 안 들은 거 아니야? 수상한데? 자, 어차피 한 거니까 끝을 봅시다. 세 번째. 이건 뭐냐면 항등함수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배워요. 그냥 함수를 한번 정의하는 생각하고 들으세요. 괜찮아요? 몰라도 됩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건 저거 하나예요. 함수의 정의가 저거다. 저게 무슨 얘기인지만 알자. 근데 그 안에 이런 함수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항등함수는 뭐냐면 남자애들이 이제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실에 가요. 그럼 거울을 보겠죠. 누구 보니? 거울로? 지 얼굴 보겠죠. 1, 2, 3, 4 4명이 갔어요. 거울 있어요? 1, 2, 3, 4 지 얼굴 봅니다. 항등함수. 본인이 본인한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등함수. 그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는 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는 안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항등함수입니다. 네 번째. 얘가 재밌어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도 만들어봤어요? 들어보기 별로 없구나. 상수함수는 뭐냐면 저렇게 약수를 하고 가는데 1, 2, 3, 4, 5가 딱 들어갔어요. 근데 공주들이 쫙 들어왔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어. 야, 가위바위보 했으니까 내가 이긴 사람은 내가 먼저야. 근데 A, B, C, D 이렇게 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겁나 예쁜 여자가 퀵하게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가 골랐겠죠? 근데 이번에 약속을 깨기 시작해. 와우씨, 안 되겠다. 몰라, 나 약속 깰 거야. 다 깨세요. fx는 10. 상수함수. 누구든지 그냥 그 숫자를 선택해버리는 거야. 그냥. 결정 나버린 거야, 답이. 상수함수라고 얘기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하면 역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태. 이게 드디어 여자들이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나한테. 그럼 내가 대답을 해주는 거지. 야, 나 너 좋아. 싫어. 꺼져. 이런 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왜 1대1 대응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반대로 가는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몰라도 돼요. 그냥 들어놓으세요. 재미로. 재밌자고 하는 얘기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것만 기억하면 돼, 함수만. 그쵸? 반대로 대답을 할 거야. 근데 봐봐. 이 상태야. 이거 함수 된다 그랬잖아, 내가. 대답 어떻게 해요?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그럼 A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수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B는요?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얘여야만 대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스든 노든 간에. 왜?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아이고, 같이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는, 그래, 난 너한테 yes or no.
yes or no, yes or no, yes or no, yes or no.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함수가 되는 거죠. 역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대1 대응만 역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근데 기억을 해두면서 좋고요. 이 함수의 종류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 함수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자는 얘기죠. 나중에 선생님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도 해줄게요. 그래프가 왜 그렇게 그려지기 시작했는지.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원래 저기도 다 띄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싹 다. 됐죠? 애매하긴 한데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 왜 이렇게 졸아? 지금 자. 이따 문제 풀 거니까.